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3대 지수, 이 3대 지수의 흐름과 함께 업종별 상위 종목을 살펴보고 또 적절한 매수 타점을 찾는 방법, 아울러서 경기 민감주, 원자재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오늘 지방에 갈 일이 생겼어요.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방을 가봐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남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하나씩 하트를 눌러 드릴 테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3대 지수, 비교적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에도 0.3%의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0.1%가 채 되지 않는 그런 하락폭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시장하고 동일한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견고한 위치였고 추세적으로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지수가 어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0.7%의 상승이 나왔고, 확실히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다시 직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시장에도 어떤 종목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같이 엮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좌측을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업종별 상승률에 따라서 순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단을 보시면 섬유의복 및 호화 제품 무려 8.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업종 자체가 이렇게 8.5%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간헐적으로 상승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적이 있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상승해야 한 업종이 2% 내외에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8.5%의 상승이라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상승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다음 주 월요일, 내일 같은 경우에 섬유의복과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국내의 섬유의복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약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 상승을 조금 제한시키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섬유의복주에 대해서 조금은 상승이 둔화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실적 면을 봤을 때는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 조금은 기대감만 갖고 올라가는 그런 업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 있어서도 한번 섬유의복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면 나이키가 무려 15%의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2%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유는 실적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종목의 중심은 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또 보복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여행주, 그리고 항공, 카지노,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이 조금 꺾이게 된다면 다소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만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과거만큼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점까지 올라오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동반한 기업이라면 지금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은 시장이 불안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런 이슈가 수그러들고 또 실적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된다면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을 구분해 보시고 내가 어떤 쪽으로 투자해 볼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가스가 1.2%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철강, 곡물, 유가, 구리 이런 쪽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천연가스의 가격을 살펴보면 3개월간의 차트예요. 지난 3월 말부터 지금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모두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한번 몇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서울가스. 지금 해당 종목은 현재 21선 위에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성산업.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부근에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가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위에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에너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위에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가격 상승과 함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항상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의 추이, 이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지금까지 21선 위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이 꺾이게 된다면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리, 철광석, 천연가스, 곡물, 이런 원자재 관련주에 투자하셨다면 이 원자재 가격 추이 반드시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연가스 관련주는 제가 몇 종목을 살펴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작다 보면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크게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철광석 가격. 여전히 철광석 가격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을 향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연준 의장이 조기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미 하원 증언에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보다는 정말 연준 의장 의견을 믿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철광석 가격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철강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광석 가격과 반대로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6월 22일부터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이 나왔고 무려 4%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5월 10일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최근 들어서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와 관련된 종목도 지금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기술적인 반등인지 계속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리 관련주 중에서 구리 가격하고 상당히 같은 궤적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풍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구리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풍산의 차트를 보면 한 차례 5월 12일날 주가가 49,950원에 최고점을 형성했죠. 그리고 줄곧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61선 부근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날짜를 한번 보세요. 5월 12일. 그리고 구리 가격이 최고점 형성했던 당시가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이틀간의 시차를 두고 주가가 최고점을 형성한 뒤에 구리 가격 하락과 함께 마찬가지로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직전 고점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당시죠. 이때가 2월 23일이에요.
이 당시에 구리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여기 한 차례 고점 부근 보이시죠? 이때가 아마 2월 27일일 텐데 정확하게 날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의 움직임과 함께 주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자재 관련주를 투자하시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구리 가격, 철광석 가격, 여러가지 원자재 가격을 필히 살펴보시고요. 눌릴 만큼 많이 눌렸고 반등이 나올 추세가 보인다. 그런 경우라면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원자재 가격이 꺾이게 된다면 주가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인지해 보시면서 내가 큰 그림에서 경기 회복을 그리고 있고 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리의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대로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투자할 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절대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고 21선과 61선을 보고 항상 분할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21선과 61선을 보라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121선 그리고 그 아래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제가 21선과 61선을 가장 중요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직전 고점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런 구간에서 잘못 매수를 했다면 주가가 큰 하락이 나오고 물론 다시 복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복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21선과 61선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그 뒤에 주가는 더 하락할 수는 있어도 업황 자체가 살아있고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받쳐준다면 저는 반드시 61선과 21선 이 가격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그 기업의 업황과 실적 이런 것들을 받쳐주었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저는 차트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기업의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의 위치가 이런 구간 21선과 61선하고 이격이 크게 벌어진 구간이라면 반드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이 종목이 좋다고 하고 또 뉴스를 보니까 이 기업의 전망이 좋아 보인다.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차트에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무작정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항상 어떤 기업의 재료, 업황, 실적 이런 모든 것들이 받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판단은 차트를 보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점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할지 말지 항상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저는 수익 실현을 했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운 종목이었습니다. 61선 이렇게 61선이 닿았을 때 주가는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61선 부근과 가까워졌을 때 그 시점에 매수를 했고 물론 고점은 아니었지만 한 이쯤 됐을 거예요. 이 근처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과거로 가보더라도 61선 부근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61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 다시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서 계속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할 때 주가의 위치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이 시점에 매수를 했었다면 2달 가까이 기다려야 본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적절한 위치 그 위치를 항상 중요시 보시고요. 혹시나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며칠 전 카카오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보내주면 그만입니다. 굳이 이 종목 아니어도 우리는 매수할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타점
그 시점을 노려서 조금은 빠르게 수익을 전환시키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내가 눌림목이 21선에 맞닿았을 때 그때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61선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위지익 스튜디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종목의 재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차트만 보고 예시로 가져왔으니까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시점이죠. 지금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한 차례 21선에 주가가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기준 하에서는 21선에 주가가 맞닿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61선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주가 자체는 21선하고 맞닿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21선과 61선 이 사이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21선을 넘어서 61선까지 한 차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려보면 주가가 61선은 아니더라도 61선과 21선 이 사이 구간까지 내려왔고, 그 구간에서 다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내가 눌린 구간을 21선에서 매수할지 아니면 61선에서 매수할지, 이건 벌어져 있는 이격의 크기를 보시면서 한번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항상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100%가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고, 내가 61선에 맞닿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행여나 121선까지 이렇게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업황과 재료, 실적이 살아있다면 반등의 시점으로서 추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세워보면서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동일한 기준 하에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종목을 스윙 투자할 때 정말 못해도 3번 이상 나눠서 매수를 하거든요. 저는 제 매수 시점에 대해서 상승 시점의 출발점이다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매수를 하고 물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항상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들 승률과 확률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이슈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도 힘을 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